그러면 10월 17일 날 모든 도하 신문이나 방송에서 도이치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 바로 반박이나 정정보도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중앙지검 그 다음 날 차원에서? 그 다음 날 국감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명 문자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시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10월 17일 날 MBC에서 단독으로 영장 청구조차 안 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해명을 한 거죠. MBC 기사는 제가 공보 업무를 제가 차장 검사로서 2주에 한 번씩 언론 티타임 공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MBC 기사는 항상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만 꼭 집어가지고 그것만 딱 집중해서 보도를 합니다. 저는 사실과 이게 꼭 매칭이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을게요. 예. 피청구인은 이 도이치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라는 보도 내용에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적은 내용이 사실이란 얘기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당일 이런 형식의 모든 언론 기사가 나갔는데 이 제가 보도 기사가 모든 기사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압수수색을 한 것도 아니고 전 정부의 수사팀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기각됐고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4년 6개월 동안 미뤄졌던 수사를 5개월 동안 신속하게 진행해서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걸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죠. 왜 아무런 수사를 안 해요? 서면 답변 2면 받고 대면 조사 딱 한 번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 전 팀은 그 대면 조사를 했습니까? 왜 전 수사팀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불기소 처분을 한 거는 피청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임을 한 이후로 필요한 수사를 다 절차를 거쳤고 그다음에 그 여사의 모친도 조사를 했고 여사도 서면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대면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관련 계좌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필요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수사팀이 왜 수사를 못했겠습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전 수사팀한테 물어보실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전 수사팀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고 검찰총장으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건 그래서 약간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2020년 10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2020년 10월 달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저희가 처분할 때까지 하면 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수사가 그거까지 그 이후에 수사가 안 된 걸 저희한테 탓하면 안 되죠. 2번 항목과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잘 검토하셨죠? 불기소 처분 전에. 예, 수사팀에서 잘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도 수사팀의 일원 아닙니까? 저는 수사팀에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나 예를 들어서 지휘를 하는 입장입니다. 결재를 할 때는 수사 기록도 보고 수사팀 의견도 다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팀의 의견이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 4차장 업무를 하는데 부서가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반부패부 수사부서가 3개고 공정거래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 환수부, 그다음에 특별공판부 7개 부서가 있는데 모든 사건을 다 제가 기록까지 검토하면서 수사주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록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서 결재를 했다는 겁니까? 자세히 모르면서 어떻게 결재를 하겠습니까? 수사팀 믿고 결재를 하는 거죠. 수사팀을 믿고 결재를 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13년경에 그 경찰 내사가 있었다가 그해 10월에 내사 종결되었던 사건이죠. 내사가 있었다는 건 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바나 컨텐츠 범죄 사실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내사 사실이 있다는 건 내사를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종결되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 기록을 보면 그
2020년 11월 24일경에야 고발장과 진술조서 사본이 첨부됩니다. 수사보고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2021년 9월 6일에 되고요. 가장 중요한 1차 주포라는 이정필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2021년 9월 7일에 되고, 주법인 권오수가 2021년 11월 2일에 신문이 있었고 12월 3일 검찰이 권오수 등을 기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9일 코바나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김건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사실로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게? 사망 묻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피청구인은 계좌주, 즉 전주 중에 압수영장 청구한 사람은 없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었죠. 제가요? 최재훈 예. 당시 부장검사가 계좌주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예. 그 피청구인은 수사 기록을 다 보지 않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수사팀을 믿고, 근데 이승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승근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봤습니까? 기록이요? 예. 어떤 기록을 말씀하시나요? 이승근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승근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 소추 이후에 뭐 저희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습니까? 이승근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김건희 사건에 있어서.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계좌주인 중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이승근은 계좌주가 아닙니다. 이승근은 제가 듣기로는, 제가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계좌주가 아니고 수사 초창기에 권오수하고 자금 거래가 활발해가지고 권오수와 시세준의 공범으로 판단해가지고 이승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 수사팀에서 보니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서 불입건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